자, 72페이지 전류의 자기작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갈 테니까 차근차근 좀 따라오면서 시험 끝나고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많이 쉴 수가 없어요. 기말고사까지 빨리 좀 진행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차근차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전에 뭘 배웠냐면 전기를 배웠어. 사실 과학적으로는 이제 전기라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라기보다는 전기가 흐른다, 뭐 이렇게 우리 흔히 이제 일상생활에서 전기가 흐른다 이런 말을 쓰지만 그건 이제 틀린 말이죠. 전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사실은 더 맞는 말이기는 해.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제 전기라는 말이지. 전기를 그동안 배웠고요. 이번에 자기를 배웁니다. 전기가 있으면 자기가 있고 자기가 있으면 전기가 있는데 이걸 두 개 합쳐가지고 우리가 전자기라고 불러. 전기와 자기가 합친 말이지. 전기는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막 뭐 220V 뭐 핸드폰 충전 전기를 많이 쓰니까 감이 좀 오고요. 자기라는 것은 딱 이름 보면 알겠지만 자석의 힘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석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갖고 놀잖아.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에서 자석이 많잖아. 그래서 이제 이 자석 있잖아요. 턱 달라붙잖아요. 이 자석은 일상생활에 엄청 많이 쓰이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석의 힘을 자기라고 그러고 이번에는 이런 힘을 배웁니다. 재밌게도 전기가 있으면 자기가 있고요. 자기가 있으면 전기가 있습니다. 전기가 흐르면 자석의 힘도 생기고요. 자석의 힘이 있으면 또 전기 힘이 생기는 세트로 노는 과정이야.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자기에 대한 내용을 좀 배우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어떤 힘이나 방향을 다루기 때문에 힘이나 방향을 다루는데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걸 다뤄. 따라서 그냥 우리는 이거를 앞으로 많이 상상을 좀 해가면서 암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를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당연히 그렇구나 정도로 중학교 때는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왜 그럴까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석. 이 자석이 여기 왜 붙을까? 왜 붙냐라고 하는 것은 극히 최근에 그것도 전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고민을 해서 어느 정도 알아냈어. 그것도 100% 알아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알아낸. 그러니까 완벽하게 모른다는 뜻이야, 그것도.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근본적인 내용은. 하지만 우리는 간단한 내용 정도만 좀 봅시다. 외울 포인트 몇 개 좀 볼게요. 72페이지에 A번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봅시다.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제목부터가 뭡니까?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 자기장, 영어로는 뭐 매그네틱 필드라고 부르죠. 자기장은 자석의 힘이 미치는 공간이야. 표현이 나오나 우리? 밑에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런 자기장을 누가 만든다? 전류가 만든다는 거지.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전류가 있으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전류에 자기 자석의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자기장을 누가 만든다? 얘가 만든다. 이 다음 파트는 얘가 만드는 거야. 얘가 만드는 얘. 그래서 이렇게 두 파트를 좀 배웁니다. 자, 1번 자기장 설명이 나와요. 옆에 읽어볼게. 자석 주위와 같이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네모칸 치고요. 옆에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밑줄 치세요. 쫙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작용 공간. 그래서 자기장은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으로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표현은 공간이야, 공간.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석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석이 이렇게 달라붙지. 그럼 이 자석을 선생님이 들고 공중에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자석 주위로 자석에 힘이 미친단 말이야. 당연히 자석에 가까이 있을 때는 좀 센 힘이 미쳐서 붙지만 멀리 떨어졌으면 힘이 약해져가지고 안 붙습니다. 툭툭 떨어지죠. 이 자석 주위로 이렇게 자석에 힘이 미치고 있을 거야. 요 공간. 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불러. 사실은 이 자석이 이렇게 있어도 이 자기장은 무한대야. 범위가 뭐 무한대.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이 자석의 힘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자석의 힘은 멀어질수록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떨어져.
그래서 저 부산에서도 이 자석의 힘을 느끼겠지만 어마어마하게 작게 느끼기 때문에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지. 느끼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원리 있으면은. 자, 그래서 자기력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불러요. 이 장자가 참고로 이게 마당 장자야, 한자로. 영어로 필드. 이 운동장 할 때 장자입니다. 운동장. 그래서 이 자기력이 미치는 공간. 자, 1번 방향 보세요. 아, 맨날 이 교실을 좀 바꿔본다고 얘기하는데 맨날 까먹네. 맨날 까먹어. 자, 방향. 자석주에 놓은 나침반 좌침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N극 방향. 자, 여기에 옆에 좀 하나 써봅시다. 밑줄 좀 치고요. 자, N극 방향 밑줄 이렇게 치시고요. 옆에 약간 여백이 있지? 네. 아, 안 써도 되겠네요. 밑에 설명이 나옵니다. 밑에 밑줄 칠게요. 차라리. 자, 2번 세기. 자석과 가까울수록 세다. 됐죠? 당연하죠? 자석에 가까울수록. 어디에 가까울수록? 양극에 가까울수록 셉니다. 양극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막대자석 이렇게 있으면 클립 같은 거, 철조각 같은 거 갖다 붙여보면 어디 붙냐면 중간에 턱턱 달라붙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끝에 달라붙어. 철조각이나 클립, 이런 클립이 끝에. 그래서 양 끝에 이쪽이 가장 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기력선입니다. 자, 옆에 읽어볼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장의 모습을 선으로 나타낸 것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력 선도 네모칸 치시고요. 밑에 쭉 옆에 밑줄 좀 치세요. 자기력 선. 이 자기력 선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가상의 선이야. 실제로 이렇게 자기력 선이 막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가상으로 눈에 우리가 이 자기력을 좀 가시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보이겠지, 이런 식으로 작용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리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하나 나와. 그래서 왼쪽이 S극이 됐지? 이렇게 나와. 그러면 N극에서 뭔가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 초록색 선이 자기력선이야. 초록색 선이. 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밑에. 동그라미 1번. 항상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자, 밑줄 쫙 쳐.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 밑줄 쫙 치세요. 2번, 중간에 끊어지거나 교체하지 않는다. 밑줄 치세요. 자기소개 특징 외워야 됩니다. 3번, 자기력선의 간격이 촘촘할수록 자기장이 세다. 밑줄 치세요. 근데 이게 더 어디서 본 것 같냐? 초등학교 때 등고선, 등압선 이런 거 공부한 적 있나? 그때 내용과 똑같아. 2번, 등고선이나 등압선도 중간에 끊어지거나 서로 교체하지 않아. 그리고 3번, 촘촘할수록 뭔가 센 거야. 여기는 자기장이니까 촘촘할수록 자기력이 센 겁니다. 자, 선생님이 요 정도 공간을 잡아볼게. 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여기 요만큼, 같은 공간, 같은 요만큼보다 요만큼이 선이 많아. 4개나 들어가지? 여기가 자석의 힘이 세다는 얘기야. 자기력이 센 곳이고, 여기는 2개밖에 안 지나가지? 자기력이 약한 곳이야. 따라서 자석이 공간이란 말이야. 자기장을 미치는 공간이란 말이야.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지금 칠판에 그림이 그리니까 이렇게만 보이지, 사실은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이렇게도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도 들어가는 거고, 저 칠판 뒤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겠지. 따라서 자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뭔가가 나오면서 퍼지면서 다시 이쪽으로 모여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거야. 아, 뭐야, 오늘 시작하자마자 졸려? 네, 저 양과 지금 졸음. 무슨 약? 종약. 아, 진짜. 에어컨 좀 틀어줄까? 아니, 저 비염 걸렸어요. 아휴. 총체적 낭독이구만.
자,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쫙 퍼져서 S극으로 이렇게 모여서 들어갑니다. 당연히 이쪽은 아까 봤죠? 자기력이 센 곳. 왜? 자기력선이 잔뜩 모여있으니까. 자기력이 센 곳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기본적인 그림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자, 자기장 방향. 무슨 극에서 무슨 극이로? N극에서 S극이야. 반드시 외워야 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자, 참고로 자기장 봐봐.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왔지. S극으로 들어가지. 야, 그럼 이 내부에, 자석의 내부에서는 자기장이 있겠냐 없겠냐? 있어. 근데 자기장이 어떻게 해? S극에서 N극으로 이렇게 흐르지. 자, 자석 봐줘. 자석의 내부에서는 그래. 근데 이 방향은 뭐야? 자석 외부에서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내부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내부. 사실은 내가 지금 약간 비과학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선생님이. 이 자석 내부에서는 이 자석 표면에만 어떤 자석의 성질이 있지, 내부에는 또 자석의 성질도 없어.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야. 자, 어쨌거나, 뭐 이렇게 N극에서 S극 반드시 방향 외워두세요. 야, 이건 참고로, 요거 하나 좀 봐줍시다. 내가 이런 자석이 있어요. 내 칼로 반을 쭉 잘라. 그러면 이제 이렇게 S극, 이렇게 N극, 이렇게 자석이 쪼개지겠지. 야, 그러면 이건 S극만 있는 자석 되겠나? 아니죠. N극이 순간적으로 생깁니다. 여기 또 S극이 순간적으로 생겨요. 다음, 그럼 반은 또 딱딱 쪼개. 그럼 또 S극만 있을까? 아니에요. N극, S극 또 극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석에서 S극만 있거나 N극만 있는 자석은 만들 수가 없어. 반 자르면 바로 자석 두 개가 생깁니다, 또. 자, 그래서 뭐 혹시나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줘야 될 그림이 오른쪽에 플러스 강이에요. 오른쪽에 플러스 강이. 두 그림을 외워둬야 됩니다. 자, 위의 사진은 뭔가요? N극과 N극 또는 S극과 S극이, 즉 같은 극이 두 개 있는 사진이고요. 밑에는 N극과 S극. 똑같은 그림이니까 양쪽 두 개가. N극과 이렇게 다른 극이 있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그릴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자석 가지고 많이 놀아봤는데 N극, N극 같은 극끼리 이렇게 가까이 되면 얘들 잘 안 붙으려고 그러지. 떨어지려고 그럽니다. 자, 자기역 선해볼게요. 이쪽도 자석이 이렇게 있을 거야. 그 중에서 N극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는 자석의 힘, 자기력이 나옵니다. 그럼 자기력이 쭉 나와서 얘한테 들어갈 수가 있을까? 못 들어가. 왜? 이 N극에서도 자석의 힘, 자기력이 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서로 나와야 되니까 서로 나오다가 부딪히잖아. 부딪히지 않고 위로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위로 꺾이고 이쪽도 꺾이고 이쪽도 꺾이고 이렇게 나와버려. 자기력 선이. S극 봅시다. S극은 서로 들어가는 곳이지. S극은 들어가야 되는 곳이란 말이야. S극으로는 들어간단 말이지. 들어가니까 이쪽은 들어가는데, 그럼 뭐 어디서 들어가? 여기서 나와서 들어가? 아니죠. 여기도 들어가는 곳이야.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서로 겹치면 안 되니까 선은 이렇게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따라서 화살표 방향을 무시한다고 치면 서로 약간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밀어내게 생겼지. 서로 다가가지 않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집니다. 얘는 봅시다. N극은 자기력선이 나와. 여기는 자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와서 뒤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데 얘는 자기력선이 나와. 근데 여기는 S극이 있네. S극은 자기력선이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이잖아. 그래서 그냥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 버려요. S극,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자,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뒤로 꺾여서 뒤로 가야 되잖아. 뒤로 가고 싶은데 들어갈 곳이 있잖아. 그럼 더 가까운 곳이 있으니까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림 이렇게 그려주면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안 그려지고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오다가 들어가고, 나오다가 들어가고, 나오다가 들어가고, 나오다가 들어가고, 나오다 들어가 버리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자, 그래서 이 플러스 강에 있는 같은 그 길이 서로 밀어낼 때, 다른 길이 잡아당길 때, 이 그림을 반드시 봐줘야 됩니다. 여기에, 위에 네모칸 이만큼 치고요. 밑에도 네모칸 이렇게 치고요. 요거 외우시고요. 요거 그림 요거 본문의 그림 외우시고 자연선의 모양은 다 이렇게 외워놔야 됩니다. 됐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갈게요. 자, 이제 직선도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문자가 왔네, 시연이. 자, 3번. 직선도선과 원형도선 주위의 자기장 얘기를 이제 해봅시다. 자, 외우는 거 아니야. 외우는 거는 이런 게 외우는 거야. 요거 바탕으로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뭐냐면 도선이야, 도선. 도선에 이쪽이 플러스기고 이쪽 마이너스기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류가 흐르지.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치자. 전류도 방향이 있으니까.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자는 어떻게 흐르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는 이렇게 흐르지. 전자는 반대야.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무조건 전자가 아니라 전류를 따질 거야. 전류. 자, 요게 도선이라고 치자. 도선이 사실 요거지. 요게 도선이지. 여기 도선이 이렇게 있으면 도선이라고 치자. 도선이 있으면 전류가 위로 이렇게 흘러. 전류가 위로 이렇게 쭉 흐를 때 이 도선 주위로 자기장이 생겨. 자석의 힘이 생긴단 말이야. 여기 지금 졸려고 막 해서 하면 어떡합니까? 이것만 하고 좀 쉴게요. 큰일 났네. 오늘 이거 자기를 끝내려고 그러는데 자기를 못 끝내게 생겼네요. 소녀할 게 많아. 차근차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좀 봅시다. 자, 전류가 한번 무리해서 진행해서 저기 수업 안 나갈 거니까 영상 보는 학생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 너무 걱정하지 마. 학생들도 안 왔으니까, 컨디션도 안 좋으니까, 선생님도 안 좋으니까 너무 무리해서는 안 나갈게요. 이해되는 선까지만 차근차근 나가봅시다. 자, 도선이 있어. 도선 주위로 자석의 힘이 생긴단 말이야. 근데 자석의 힘이 어떻게 생기냐면은 이 도선 이쪽을 보여줄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지.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 이 도선 주위로 이 원형 모양으로 자기장 자석의 힘이 생겨. 원형 모양으로. 근데 여기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자석이 전혀 없잖아. 전류가 흐르잖아. 전류가 흐르는데 마치 자석이 있는 것처럼 자기장이 생긴다고. 주위에. 자, 근데 그 자기장이 어떤 모양으로 생기냐면 원형 모양으로 생기는데 그 원형도 이렇게 생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오른손을 많이 쓸 거야. 오른손에서 이 손가락이 이게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 자,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고. 전류의 방향. 이게 화살표 방향이야.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면 내가 이 도선을 이런 전류의 방향으로 맞춰놓고 이 도선을 내 손가락으로 감싸. 자, 감싸면 이렇게 이 네 손가락이 이 도선을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돌아가지. 이렇게 돌아가지. 이런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겨. 자, 다시 전류가 이쪽으로 간다. 자, 카메라 쪽으로 전류가 가.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간다는 뜻이고, 엄지손가락 방향 전류가 가고, 이 전류의 방향으로 도선을 내 손가락을 감싸면 감싸는 방향, 요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 자, 이제부터는 모든 문제를 풀 때 니들이 계속 손가락으로 막 이래야 돼. 맞추면서 해야 돼. 자, 이거 그냥 부끄러운 게 아니야. 문제 풀 때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돌 때 이렇게 돌리면서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생기는구나. 봅시다.
전류가 위로 흐릅니다.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죠? 그럼 그림을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자, 지금 이 그림 보면 자기장이 생기는 방향 대충 다 감이 오죠? 이렇게 오면 자, 이 도선으로 전류가 지나가면서 자기장이 돌아가면서 도선 앞으로 지나가고 이 도선 뒤쪽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지나가고 그래서 이렇게 뺑뺑뺑뺑 돌게 됩니다. 자, 이게 도선 주위에 자기장이 흐를 때 모습이야. 그러면 이걸 우리가 눈으로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요. 자, 이제부터는 좀 입체 그림을 좀 그릴 겁니다. 자, 종이에다가 이런 종이에다가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도선을 뺐다고 생각하자고. 그럼 이제 쭉 도선을 뺐고 이 도선에다가 내가 얘랑 똑같이 전류를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흘립니다. 자, 전류를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면 자기장이 생깁니다. 전류 방향으로 자기장이 뺑뺑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흐르는 자기장이 생기겠구나.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생기겠구나. 하여튼 알겠어. 내가 이제 여기다 뭔 짓을 할 거냐면 나침반을 놓을 거야. 나침반을 네 군데를 놓을 겁니다. 자, 이 도선 왼쪽에 나침반을 놓고요. 도선 오른쪽에 나침반을 놓고요. 도선 앞쪽에 나침반을 놓고요. 도선 뒤쪽에 나침반을 놓는데 뒤에 놓으면 잘 안 보이니까 그게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나침반을 놓을 거야. 나침반도 사실은 내가 지금 선생님 그림을 어떻게 그린 거냐? 이게 나침반이면 이 종이 위에 종이가 이렇게 있으면 나침반 이렇게 해서 나침반도 비스듬하게 나와야 되는데 비스듬하게 나면 눈에 안 보이니까 얘를 이렇게 그린 거야. 그냥 동그란 나침반을 그냥 이렇게 그린 거야. 나침반이 4개가 있다고 쳐보자고. 그러면 이 나침반 주위로 자기장이 이렇게 방향으로 흐릅니다. 지금 선생님 손가락이 분필 방향 이 방향이 아니고요.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빙빙빙빙 돌죠. 자, 그러면 나침반의 바늘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때 요거부터 먼저 볼게요. 나침반은 N극과 S극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침이 있고 이게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동사한번을 가리켜. 자, 만약에 나침반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쪽이 무슨 방향이야? 그렇지. 이쪽이 북극이야. 그래서 북쪽 방향 가리키는 게 이 N이 딱 가리키는 거지. 이 나침반 바늘도 하나의 자석이야. 자석이 이렇게 하나가 딱 달려 있는 거야. 자석이 달려 있으면 이 나침반 바늘은 어떤 방향으로 정렬이 되냐면 자기장 방향으로 정렬이 돼. 자기장은 무슨 극에서 나와서 무슨 극으로 들어가지? 그렇죠.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지. 그래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이런 방향으로 정렬돼. 이거를 내가 한 번에 그리면 이 방향으로 나침반 바늘이 정렬되는 거야. 이 방향으로. 자, 하나 더 그려보자. 나침반이 있어. 얘 다른 그림이야? 나침반이 있는데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 그런데 야,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래.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래. 이 방향이면 나침반 바늘이 어떻게 정렬이 될까? 자, 여기가 무슨 극? N극. 그렇죠. S극. N극에서 나오는 모양이 되어야 되니까. S극으로 들어가는 모양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야. 하나만 마지막 더 해보자. 자, 나침반이 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래. 그럼 바늘이 어떤 모양으로 보일까? 정렬이 어떤 모양으로 딱 설까? 이쪽이 무슨 극? N극. 그렇죠. N극, S극. 이렇게 정렬이 됩니다. N극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 자, 내가 이제 나침반 바늘을 볼 건데, 요 바늘을 볼 거야. 요 바늘은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요? 어떻게 정렬이 되어 있을까요? 이거 좀 그림이 작아가지고 화면이 보이려나 모르겠네. 자,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 봐봐. 자기장은 어떤 방향일까? 왼쪽이. 그렇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겠지. 그치? 그래서 바늘은 이쪽이 N극. 자, 색칠한 게 N극이야. 자, 이쪽이 N극으로 이렇게 정렬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요 나침반은
보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니까 이 나침반은 마치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래서 여기가 N급. 자, 얘는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네, 자기장이. 여기가 N급. 자, 얘 봅시다. 돌아서 이쪽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쪽으로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쪽이 N급. 이렇게 바늘이 배치가 될 거야. 자, 이 자석, 마침판의 방향은 전류의 방향 보고,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이 N극이 차차차차차 이 순서로 돌아가겠지. 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책에, 우리 또 책에는 자석이 약간 비스듬하게 써 있네요. 자석이 나침반이. 선생님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렸는데, 이 책에는 나침반이 이쪽, 이렇게 있네요. 45도로 비스듬하게 X자 모양으로 있네요.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는. 자, 이제는 그림을 그래서 선생님이 좀 다르게 그려볼게. 항상 이 그림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림을 다르게 그린다는 뜻이야. 이 그림을, 자, 이 종이에 이렇게 도선이 빠져나왔어. 우리는 비스듬하게 이렇게 입체로 바라보고 있는 거였지. 이거를 입체로 안 보고 이렇게 위에서, 종이를 위에서 바로 놓아치자. 그러면 종이가 있고 도선이 빠져나오고 위에서 이렇게 보이겠지? 자, 다시. 위에서 보면 종이가 네모나게 보이고, 여기 도선이지? 도선이 쭉 빠져나오는 게 이렇게 조그맣게 원형으로 보이겠죠? 자, 중학교에서는 다루는 내용이 아닌데, 이것도 그냥 상식으로 하나 알려줄게요. 도선을 이렇게 위에서 볼 때, 도선의 단면을 볼 때, 이런 모습이 있고, 이런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 이 모습은 뭐냐면, 전류가 내한테 보는 쪽으로 전류가 빠져나갔다는 뜻이야. 이게 전류가 나한테 빠져나올 때, 이렇게 그리고요. 얘는 전류가 속으로 들어갈 때 얘기야. 들어갈 때 이렇게 그립니다. 이거는 뭐를 연상하면 쉽냐면, 이런 화살을 생각하면 쉬워. 화살 방향이 날아가는 방향이 이 방향이죠. 그럼 화살을 이렇게 나한테 날아오고 있다고 치면 그 화살을 앞에서 보면 이렇게 점으로 보일 거야. 여기가 보이니까. 근데 화살을 날아가는 걸 내가 뒤에서 보면, 날아가는 걸 뒤에서 보면 이 깃털이 보인단 말이야. 깃털이 보입니다. 화살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고, 자, 전류가 이렇게 빠져나와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자, 그럼 어떤 모양이냐면, 종이에, 자, 지금 전선이 빠져나오고 있고, 이 전선에, 도선에서 전류가 지금 이 방향으로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를 내가 지금, 이게 뭐냐, 눈깔이에요. 눈알. 내가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이런 그림이 보이겠지. 눈 쪽으로 전류가 빠져나오니까, 내가 보고 있는 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그림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자기장은 어떻게 그릴까요? 전류 방향이 이 방향이잖아. 이 방향에 이렇게 흐르니까, 자기장은 이 방향이겠구나. 빙빙 돌겠구나. 나침반을 놓을게요. 나침반을 여기 하나, 여기는 이렇게 하죠. 여기다 놓을까? 책처럼 이렇게 대각선 모양 이렇게 놓읍시다. 그러면 자기장이 이 방향이니까 얘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이 방향이고, 이렇게 해도 얘 입장에서는 이 방향이고, 얘 입장에선 이 방향이고, 얘 입장에선 이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흐를 겁니다. 그러면 나침반 바늘은 이렇게 돼 있고, 자, 이 방향이니까 여기가 N극, 요 방향이니까 여기가 N극, 여기가 N극, 여기가 N극. 이런 방향으로 나침반 바늘이 이렇게 정렬을 하게 돼. 됐습니까? 자, 그림 그렸으니까 하나만 반대로 바꿔봅시다.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꿀 거야. 전류가 이렇게 흐른대요. 전류가 이렇게 흐른대요.
자, 그러면 내가 손가락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류의 방향이 이쪽 방향이니까 이렇게 흘러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돼서, 자, 지금 화면 보고 있는 학생들도 다 연필이나 뭐 하나 들고선 입체로 봐야 돼. 모든 게 입체야, 지금 얘가 사실은. 전류가 이제 밑으로 흐르는 거지. 그럼 밑으로 흐르니까 도선을 내가 이렇게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싸야 됩니다. 이렇게, 이 방향, 이렇게 흐릅니다. 따라서, 이렇게 흐르죠. 이 도선 뒤로는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뺑뺑뺑 돌겠지. 그럼 이렇게 돌면 결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N국 S극이 다 바뀌어. 반대로 다 바뀝니다. 아까랑 반대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니까, 방향이 싹 다 바뀝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이제는 전류가 들어갈 때, 전류에 들어가는 방향을 반대로 바꿔봅시다. 전류가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전류가 들어가니까 이 방향이지. 손가락, 전류 방향. 이 방향이지. 이 방향.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내 손가락으로 말면, 감싸면, 이렇게 방향이 아까랑 정반대로 바뀌죠.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방금 그렸던 이 나침반 바늘이 다 180도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전류의 방향을 보면 나침반의 방향을 알 수 있고요. 반드시 이 나침반의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판단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하고 싶게요. 옆에 이제 원형 도선에 의한 자기장이 보여. 원형 도선. 원형 도선은 직선 도선과 똑같아. 근데 그거를 원형으로 말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자, 직선 도선 하나만 다시 한번 예로 들고, 직선 도선에, 자, 요게 자기장 방향입니다. 전류의 방향, 전류의 방향입니다. 전류의 방향이라고 하면, 슉,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겠구나. 가 기본 베이스야. 원형 도선은 뭐냐면, 자, 이런 도선을 리본 모양으로 이렇게 말아놓고,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은 결국은, 여기만 보면, 요 부분, 직선도선. 여기만 봐도 직선도선. 요 윗부분 봐도 직선도선. 직선 도선이 그냥 모여있을 뿐이야. 자, 그래서 이 직선 도선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자, 계속 말하지만,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 파트다. 내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종이가 또 있어. 자, 여기서 직선 도선이 빠져나옵니다. 여긴 직선 도선이 다시 이렇게 또, 이렇게 종이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도선이 그냥 나가서 끝이 아니라 두 개 도선을 내가 이렇게 붙여놨어. 뭔 소리냐면 도선이 하나가 이렇게 뚫고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간다는 뜻이야. 얘를 원형 도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원형 도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원형 도선에 전류를 흘려봅시다. 이렇게 전류가 흘릴 거야.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테고, 이렇게 흘러가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테고,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테고, 전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겠죠. 전류의 방향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말하지만 요 부분만, 요만큼만 보면 이건 이 똑같네, 이거랑. 원형도 직선도선 하나 있는 거. 요만큼만 보면, 요만큼만 봐봐. 그럼 또 직선도선 하나 그림이에요. 저랑 저거 똑같은 거지. 또 이게 다 가리고 요것만 보면 이거 또 직선도선 하나 있는 거잖아. 그럼 직선도선 주위에 또 자기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그거 알아보는 거고. 이 세 개가 그냥 그림이 합쳐진 거에 불과합니다. 자, 보세요. 자기장의 방향 볼게. 요쪽으로 올라가면 전류가 올라가니까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겠지. 쭉 가서 요 방향이야. 자, 그러면 도선이 지금 위에는 가로로 이렇게 도선이 있어. 전류의 방향. 그러면 이렇게 내 손가락 감싸면 요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길 거야. 자, 다음 여기는 요 부분은 도선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내려야겠지. 엄지손가락을 내리고
이렇게 감싸면, 아, 다시 무슨 요 방향으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생기겠네. 그럼 봐라. 여기서는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는 거야. 조금 더 멀린 곳에서도 당연히 같은 방향이겠지. 조금 더 먼 곳에서도 당연히 같은 방향. 따라서 이 내부에서는 이렇게 빙빙빙 도는 자기장이 생깁니다. 근데 얘 봐봐. 이렇게 장이 생기고 더 먼 거리에서도 이렇게 장이 생기겠지? 그러면 결국은 이런 원형 주위에, 원형 도선에 이렇게 있을 때, 요 위에 도선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여기 자기장이 생기고, 얘 주위에서는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고, 이 도선 주위에서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니, 여기 있는 자기장이 빠져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퍼지는 모양이지. 이해가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곳곳에 내가 나침판을 놓을게. 나침판을 여기다 놔보고, 여기다 놔보고, 여기다 놔보고, 앞에도 놔보고, 앞에도 놔보고, 대표적으로 5개만 좀 놔봅시다. 물론 이 도선 뒤에도 놓을 수 있지만, 그냥 대충 5개만 놔보자. 그러면, 이제 이 N극과 S극이 가리키는 나침반의 바늘은 어떤 방향을 가리킬까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기장이 이렇게 흐르니, 이쪽은 이쪽 방향, 이쪽은 이쪽 방향, 이쪽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뺑뺑뺑뺑 돌겠죠. 자, 얘는 내려가니까 이렇게 돌 테니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겠지. 얘는 이렇게 내려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위로 올라가는 그 방향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N극, 이쪽이 N극. 요건 얘 와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쪽이 N극, 이쪽이 N극. 이렇게 나침반이 배열이 됩니다. 자, 이런 원형 도선 그림이 그려지고요. 이거는 반드시 저걸 해야 돼.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밑줄만 치고 좀 쉽시다. 자, 이런 그림이 있고요. 밑에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하고 내 손가락으로 도선을 감아줄 때 내 손가락 아랫방이 자기장 방향이다. 글씨 찾았죠? 네. 자, 거기에 밑줄 좀 칠게요. 오른손에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까지만 밑줄 치세요.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 전류의 방향 밑줄 쳤습니다. 자, 이거 왼손 쓰면 안 돼요. 오른손 써야 됩니다. 엄지손가락은 전류의 방향이고요. 또 밑줄 칠게요. 내 손가락 도선 가질 때, 자, 두 번째 줄, 그 밑에 줄.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자기장 방향. 밑줄 치세요. 내 손가락, 자기장 방향. 내 손가락은 자기장 방향입니다. 자, 요것만 무조건 맞춰서 하지만 바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찾으면 되는 문제예요. 좀 쉬고 코일 합시다.